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냥 쭉 넘겨서 51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자, 제가 안 한 부분은 이번 과정에서는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일부러 안 합니다. 아셨죠? 예. 자, 5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제2장에 납세무라고 나와 있죠? 예. 자, 지금부터 우리 세금 진행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납세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세금은 자,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이 납세 의무는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납세 의무라는 것은 성립이 돼야 돼요. 성립이 되면 확정을 시켜야 되고 확정이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을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 요 세 단계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성립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정이라는 것은 구체화시키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소멸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세금이라는 것은 일단 성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정이 되고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모든 의사결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성립이라는 것 자체는 글자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확정이라는 것은 확실히 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멸은 사라지는 건데 자, 우리가 세금을 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뭘까요? 자,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사람을 구속을 시키고 싶어요. 이 사람을 잡아서 구속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일단 죄목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청문회 하는 게 그거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죄목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를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그게 청문회예요. 일단 죄목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뭐 할 수 있어요? 구형을 때릴 수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징역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집행유예로 풀어줄 것이냐 벌금을 부과할 것이냐 이걸 정할 수가 있죠. 그러려면 먼저 이 사람의 뭐부터 확인이 돼야 돼요? 죄목부터 확인이 돼야 돼요. 그 죄목을 찾아내는 것을 성립이라 그래요. 그러면 죄목을 찾아냈으면 이제 이 죄목에 맞춰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이게 뭐예요? 확정이에요. 그리고 확정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 구치소로 보내든 아니면 집행유예로 풀어주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소멸이에요. 아시겠어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부과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 사람한테 납세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예요. 그거부터 확인이 돼야죠. 납세 의무도 없는데 과세 표준을 정한다거나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요. 아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근데 너 세금 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나한테 납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게 성립이에요. 두 번째, 나한테 납세 의무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얼마를 내야 될 것이냐. 또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찾아야죠. 안 그래요? 그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납세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예요. 그게 뭐다? 성립. 그리고 납세 의무가 있다면 그 다음은 낼까 말까.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내는 건 아니거든요.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찾아내는 게 뭐? 확정. 그래서 확정이 됐으면 그에 맞게 내야 된다면 내고 안 내도 된다면 안 내고 끝나는 거고요. 그게 소멸이에요. 자, 그래서 성립이라는 것은 납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시점이고요. 납세 의무가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할 준비를 하는 단계를 뭐라고 한다? 성립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 의무가 성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까예요. 이거부터 알아야죠. 그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판단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일정한 기간별로 해서 납세 의무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세금은 시점별로 판단합니다. 납세 의무 성립 여부는 단 딱 3개, 소득세라는 세금하고 법인세라는 세금하고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요 3개 한해서만 납세 의무 판단 여부는 기간별로 판단하도록 돼 있어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장에 넘겨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쭉 나와 있고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쭉 나와 있어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고 우리 시험제 나올 5개만 정리해 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취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을 해야지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도 안 했으면 취득세는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생긴다? 취득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통합이 돼서 등록면허세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등록정만 보면 돼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등록하는 때예요. 자, 이렇듯 어떤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들, 취득이라는 행위, 등기라는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들은 그때 그 행위가 있을 때 납세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취득세는 그냥 언제? 취득하는 때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예요. 어렵진 않죠? 자, 그렇게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보유하는 중에 매년 내야 되는 세금이 바로 무슨 세금이에요? 재산세죠. 재산세부터는 행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위도 없는데 내야 되는 경우는요. 날짜를 정해줬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과세가 되는 기준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재 과세 기준일은 3가지가 있습니다. 6월 1일짜리가 있고 7월 1일짜리가 있고 8월 1일짜리가 있는데 재산세는 그중에 며칠로 잡아놨다? 6월 1일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내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느 시점으로 판단한다? 6월 1일 넣어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는 언제로 판단하고? 취득 시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도요. 등록 시점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재산이 너무 많으면 다시 한번 내야 되는 세금이 바로 뭐다?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언제 재산이 있으면 냅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역시 행위가 없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을 잡아놨는데 똑같아요.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다음 장으로 가야죠? 양가로 6번에 종합부동산세 나와 있죠?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6월 1일입니다.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고요? 과세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건 없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처럼 행위가 있어서 내는 세금은 그 행위가 있을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은 과세 기준일이라는 날짜를 잡아줬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등을 통해서요. 소득활동을 발생시킬 수 있죠. 임대를 내거나 양도를 하거나. 그래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내야 되는 세금이 바로 뭐예요? 소득세예요. 자, 그때 소득세는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느냐. 주의하셔야 될 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53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은 소득세 나와 있죠.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 돼 있습니다. 자, 기간의 동그라미. 자, 꼭 주의하셔야 될 게요. 소득이라는 글자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자, 이걸 응용하면 상속세는 당연히 상속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증여세는 증여라는 글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소득세는 당연히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소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소득세는 소득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대신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러면 틀려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고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되는데 자 보죠. 소득세는 왜 내는 세금?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내는 세금이라 그랬죠. 그때 소득이 발생할 때 내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인소득세라는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그때 법인소득세는 소득자를 빼서 법인세라고 하고요. 개인소득세는 개인자를 빼서 소득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세는 누구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개인소득이에요. 그래서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둘 다 공통점이 뭐가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이 소득세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는데 종합소득세라는 세금과 퇴직소득세라는 세금과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이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소득세라고 이야기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있는데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별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소득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양도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양도에서 뭐가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라는 거예요. 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양도세, 양도세 이런 표현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양도세는 없어요. 양도에서 내는 세금은 없고 양도에서 뭐가 나와야 내는 세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때 소득은 뭘 말할까요? 소득이 뭐예요? 이익이죠. 소득은 이익이에요. 아셨어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계산하죠. 자,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빼서 플러스 잔액이 남으면 뭐라고 하고? 이익. 만약에 마이너스 잔액이 남으면 손실이라고 하죠.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 안 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소득세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다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돈을 벌었다가 뭐예요? 수입. 돈을 벌어서 이익이 남아야 내는 세금이에요. 돈은 벌었지만 손해를 봤으면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다 그러지 마세요. 돈을 벌어서 뭐가 남아야 내는 세금이라고요? 이익이 남아야 내는 세금이 바로 소득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익이 남으려면 기본 전제 조건은요. 수입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수입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이익은 안 남겠죠. 자, 그렇다면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라고 하면 바꿔서 수입이 발생했을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라고 해도 되죠? 그래도 돼요. 왜? 아니 소득이 나오려면 수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라는 말은 수입이 발생했을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물론 소득하고 수입이 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해되셨어요? 시점을 따졌을 때 소득이 발생할 때 납세무가 성립하면 수입이 발생할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 내라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수입이 언제 발생해요? 그럼요. 물건 팔 때마다 수입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껌을 하나 팔아도 수입, 빵을 하나 팔아도 수입, 우유를 하나 팔아도 수입, 담배를 하나 팔아도 수입이죠.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팔 때마다 수입이 생겼고 수입이 생겼으니까 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그때마다 세금 계산해서 내라는 이야기가 돼요. 하루에도 몇 번을 내야 되냐고요. 수백 번, 수천 번을 내야 돼요.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내면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간별로 묶어서 그냥 정산합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소득세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뭐별로 묶는다? 기간별로 묶는 거예요. 기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체 수입에서 그 기간 동안에 지출한 전체 지출을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려면 그 기간이 뭐가 돼야 돼요? 끝나야죠. 그래야 세금 계산이 가능하죠. 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 납세의무가 생긴다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왜? 그때 세금 내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래요. 그리고 세금 계산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정산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언제 해요? 1월 달에 하는 게 연말정산이죠. 왜 연말정산을 1월 달에 하는데요? 이제 납세의무가 생겼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납세의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정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연말정산하는 것은 올해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 거라는 거예요? 작년치를 하는 거예요. 왜? 작년이 끝났으니까. 참고로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려면 일단은요. 한 해가 끝나야 납세의무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오늘 운이 좋아서 10억을 벌었다고 치죠. 오늘 내가 운이 좋아서 10억을 벌었다.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오늘 10억을 벌었어도 그 10억에 대한 납세의무는 올해가 끝나야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억을 벌었으니까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에 10억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고요. 그게 맞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월달, 2월달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소득세 납세의무는 없어요. 여기에 대한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느냐? 올해가 끝나야 생겨요. 그러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어떤 거냐? 작년치 소득세는 성립이 됐죠.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내야 될 소득세는 언제 걸 내야 되는 거예요? 작년치 걸 준비해서 내는 거예요. 작년치 걸.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왜 소득세는 기간별로 묶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소득세는 수입활동을 통해서 나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근데 그 수입활동은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때마다 세금 내는 건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하자? 기간별로 묶어서 한꺼번에 정산합시다. 그때 소득하고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세금이 3개예요. 하나가 법인세하고 소득세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매출이죠. 소득은. 매출이 있어야 소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매출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까지.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수시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세금 내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기간별로 묶자.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는 보통 1년 단위로 묶고요.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묶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핸드폰 요금하고 똑같아요. 핸드폰 요금을 핸드폰 쓸 때마다 내요? 한 달에 한 번씩 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핸드폰 요금을 한 달에 한 번씩 낼까? 핸드폰 요금은 원래 언제 내야 돼요? 핸드폰 쓸 때마다 내야 돼요. 전화 한 통화 하고 요금 내시는 게 맞아요. 문자 하나 보내고 요금 내시는 게 맞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번거로우니까, 귀찮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마음껏 쓰세요. 그리고 한 달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부과할게요. 그게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예요. 아셨나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을 했을 때 왜 취득세는 기간별로 안 묶었을까?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왜 기간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 그렇죠. 번거롭지 않으니까. 번거롭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취득을 몇 번이나 하셨냐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상속을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증여를 몇 번이나 받으셨냐고요. 증여 몇 번 받으셨어요? 다행이에요. 네. 저도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제가 편하죠.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저도. 여러분들은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으면 왠지 억울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나 취득이나 등기 같은 경우는요. 어쩌다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기간별로 묶을 필요 없이 뭐 할 때마다? 할 때마다, 그거 할 때마다
그때그때 세금 내세요. 전혀 번거롭지 않죠? 근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는 기간별로 묶어서 계산을 하자. 그러려면 기간이 뭐가 돼야 된다? 끝나야지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고?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그렇게 해서 납세무가 성립이 됐으면 이제 납세무가 생겼으니까 낼지 말지 내야 된다면 얼마를 내야 될지를 정해야죠. 정하는 것을 확정이라고 하는데 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정해서 내는 방식, 신고. 또 하나는 정부가 정해주는 방식, 결정. 자, 세금은 납세무가 생기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정해야 돼요. 채권자인 정부가 정해주면 결정. 채무자인 납세자가 스스로 정해서 내면 신고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했으면 그걸 뭐 하시면 돼요? 납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납부 등을 하게 되면 납세무는 뭐가 된다? 소멸한다고요. 물론 납부 외에도 충당을 한다거나 또는 부과가 취소가 된다거나 또는 제척기간이 만료가 된다거나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거나 이런 사유들이 생기게 되면 납세무가 소멸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냥 납부나 충당을 하면은 납세무는 소멸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순환되고 반복됩니다. 일단 납세무는 생겨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성립을 따져야 돼요. 납세무가 생겼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구체화시켜야 돼요. 낼지 말지, 내야 된다면 얼마를 내야 될지를 정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확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체화가 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납부하시면 그 세금은 사라져요. 이해되셨어요? 일단 성립이 돼야 되고 확정을 시킨 다음에 소멸을 시키자. 이 과정. 그때 성립 때는 얼마를 내야 될지를 정하는 과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체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성립은 추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윤곽은 없어요. 아셨어요? 네. 뭔가 자세히 윤곽이 나온 건 없지만 그냥 내가 내야 될 의무가 생겼다라는 걸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성립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여행 한번 갑시다. 우리 여행 한번 갈까? 그러자. 그게 성립이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자 그랬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가방 챙겨서 나가요? 아니잖아요. 가방 챙겨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 누구랑 갈 건지를 모으죠. 모아서 같이 의견이 되면 어디로 갈까? 그리고 무슨 방법으로 갈까? 해외로 갈까? 국내로 갈까? 해외로 간다면 어떤 비행기를 이용할까? 그리고 숙소는 어디로 갈 것이며 며칠로 갈 것인가를 구체화시켜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이 과정 속에서 사는 거예요. 처음에 뭘 할까 고민해서 뭔가가 정해져요. 그게 성립.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화시켜요. 그게 뭐예요? 그게 확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립 단계에는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하자예요. 하자. 그게 성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라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모든 건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납세무가 성립이 되면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자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요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납세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자, 신고라는 말은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행위를 말해요.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되는 세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납세무가 성립이 됐을 때 처음부터
얼마를 내야 될 것이며 어디에다가 내야 될 것인가의 모든 결정을 정부가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고를 하든 정부가 결정을 해주든 일단 전제 조건은 납세 의무가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립부터 살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일부는 신고하고 일부는 뭘로 가는 거예요? 결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줄 알아야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세금은 다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정부에서 결정해주는 세금은 몇 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을 외워야 돼요? 일부를 외워야 돼요? 일부를 외워야죠. 아셨어요? 그때 어떤 세금들은 신고하고 어떤 세금은 결정하느냐. 자, 세금은 정부가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징수권자가 세금을 정해주는 게 맞아요? 채무자인 납세자가 세금을 정해서 내는 게 맞아요? 그럼요. 정부가 결정해 주는 게 맞죠. 그죠? 납세자, 자, 채무자하고 채권자는 입장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채권자는 당연히 많이, 빨리. 채무자는 적게, 늦게예요. 그러니까 채무자 네가 알아서 내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신고할까요? 적게. 그것도 늦게 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많이, 더 빨리 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자가 정하는 게 맞아요. 왜? 권리자가 갑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한테 알아서 내라고 했다? 왜? 네, 모르니까예요. 귀찮으니까. 모르니까 귀찮은 거예요. 자, 모르면은 뭘 해야 돼요?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알아서 자수하세요. 그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대부분의 세금은 비반복적이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반복적이고 불규칙적인 세금들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에요. 자, 고정돼 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 정부에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다음 주 토요일은 무슨 수업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오, 대단하세요. 자, 그 다음 주 토요일은 무슨 수업이에요? 진짜요? 그 다음 주 토요일이 설날인가요? 어? 토요일 날이 세법인 걸 어떻게 알아요? 정해져 있죠. 시간표 나와 있고 반복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수업 끝나면서 자, 다음 주 토요일은 세법이니까 세법자 가져오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안 해요. 왜?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저는 언제 이야기할까요? 혹시라도 휴강하게 되면 제가 다음 주에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수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은 쉬고 그 다음 주 뭐 일요일이나 다른 날 제가 보강을 좀 잡겠습니다. 이때는 이야기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어쩌다 한 번씩 그것도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수업 안 나오면 여러분들만 황당한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반복적이고 규칙적이라면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납세자한테 신고하라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는 자주 발생해요? 아니죠. 어쩌다 한 번이죠. 그러니까 신고하라고요. 등기도 어쩌다 한 번이죠. 신고하라고요. 상속도 어쩌다 한 번이죠. 아니구나, 그건. 상속은 그냥 한 번이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것도 신고해야 되죠. 증여도 신고해야죠. 자, 소득은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 소득은 매년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니까 신고하라고요. 자, 정부에서 조사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그게 귀찮다 이거예요. 인력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냥 믿을게요. 믿을 테니까 알아서 이야기해 주세요. 거기에 약간의 거짓말이 들어가 있더라도 굳이 세무조사 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대신 전제 조건은 하나 붙어요. 혹시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당신이 거짓말했다라는 게 들통이 나면 죽여버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걸리지 마세요. 그 이야기예요. 그게 맞죠. 안 그래요? 네. 네가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든 상관없어. 대신 걸리지만 마. 걸리면 죽여버릴 테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나요? 네. 술 먹고 들어와도 그냥 회사에서 야근하고 들어왔어. 그래도요. 믿어줄게. 네가 술을 먹고 들어왔던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던 단란한 데 가서 술을 먹었던 굳이 내가 알려고 안 할게. 믿어줄게. 대신 나중에 카드 명세서 같은 거 나왔을 때
새벽 4시인데 빵집으로 찍혔다. 죽여버리겠다 이 소리예요. 새벽 4시인데 빵집이 되겠냐고요. 그것도 빵집에서 베이커리 빵집에서 120만 원이 찍혀 있어요. 동창회를 한 것도 아니고요. 새벽 4시에. 우리 친구가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아, 그럼요. 원래 단란한 데 가서 술 먹으면요. 카드 결제하면 그 단란한 그 이름이 안 나와요. 아,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이거 영업 비밀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아, 여자분들은 모르셨구나. 네. 아니요, 단란하다고 나와요. 예. 아, 단란하다고 나온다니까요. 원래 이제 이름이 상호가 약간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더라도 여기가 술집일까 아닐까 모르게끔 명칭이. 예. 근데 진짜 예전에 우리 친구가 그 친구들하고 논다고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약간 좀 뭐 용돈 좀 받아갖고 오려고 했는데 그냥 가서 카드로 해라. 근데 친구 생일인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카드로 해라고 카드를 주셨는데 놀다가 저녁에 뭐 술 한잔 먹고 뭐 서로 하다가 보니까 야 우리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애가 술 기운에 긁어버린 거예요. 다음 달에 카드 결제 얘기해서 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안 갔어요. 참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서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갔다니까요. 저 그때 요 수업했었어요. 수업. 네? 나 요 수업 때문에 새벽 4시에 술 먹으면 다음날 어떻게 수업하라고요. 말이 안 되죠. 아, 저 원래 술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데 그거 별로 거짓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머니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고. 근데 진짜 베이커리로 나왔더라고요. 봤더니. 자,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하다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자, 어찌됐든지 간에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것은 정부가 결정해주는 세금을 외워야죠. 자, 정부가 그냥 처음부터 결정해주는 게 있다. 우리는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우리는 손 놓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도대체 왜?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한테 하라고 했던 게 비반복적이고 불규칙적인 것이었다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매년 아무런 행위도 안 했는데 반복적으로 내는 세금들,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재산세가 있죠. 그죠? 내가 뭐 재산을 취득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산을 가지고만 있었을 뿐인데 매년 나와요. 그죠? 그러면 정부는 내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왜? 취득했을 때 신고해놨고 신고했으면 장부에 기록을 해놨고 그 장부를 누가 가지고 있고? 정부가 가지고 있죠.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죠. 그걸 근거로 해서 매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만 신고하면 돼요? 재산상의 변동이 생겼을 때만 신고하면 돼요. 재산이 늘어났거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그죠? 그러면 구청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구청 입장이라면 이 사람이 아무런 신고도 안 들어왔어요. 팔았다, 취득했다 아무 신고도 없으면 그 장부에 있는 게 그 사람 재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변화가 없으면 오지 말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우리가 계산해서 알아서 고지서 보내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상생활 하다가 집에 들어가는 거래 우편함에요. 고지서 꽂혀 있으면은요. 욕하고 그냥 들어가요. 딸랑딸랑 들고요. 어차피 봐봤자 속상하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내는 세금. 이런 세금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리고 당연히 어떤 행위가 있으면 신고해야 돼요. 그 행위는 누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정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신고하라는 거고 행위 없이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내는 세금. 그게 대표적으로 재산세죠? 또 그 재산이 너무 많으면 또 무슨 세금도 내요? 종합부동산세도 내겠죠. 이러한 세금들.
이거 외에도 자동차세나 주민세 이러한 것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년 내는 세금들은 당연히 정부에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어차피 부동산하고 관련돼서는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취득할 때는 신고하고 보유 중에는 신고할 필요 없고 다시 양도할 때만 신고하면 된다. 아셨어요? 그러면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해야 되고 보유 중에 내는 세금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신고할 필요 없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단순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 대부분의 세금은 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요. 즉,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무신고라 그래요. 또는 신고서는 제출을 했어요. 신고서는 제출을 했는데 모를까 봐서 적게 적어서 제출을 했어요. 안 걸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걸렸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죠. 납세자한테 스스로 양심껏 하라 그랬는데 양심껏 안 했잖아요. 안 했다라는 게 걸렸으니까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다시 결정을 해주거나 경정을 해줍니다. 경정이라는 말하고 결정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니까 굳이 구분 안 해도 돼요. 예. 굳이 차이점을 두자면 전체를 정하면 결정, 일부만 정하면 경정이에요. 과소신고니까 과소분만 정하면 되죠. 과소분만 정하면 되니까 경정. 무신고니까 전체를 정해줘야죠. 그래서 결정. 내가 신고할 필요 없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전체를 정해줘야죠. 그래서 결정이에요. 자, 그래서 세금은 두 종류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있는가 하면 정부에서 결정해주는 세금이 있는데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보유 중에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들은 다 정부에서 결정해준다. 그 외의 나머지 세금들은 전부 다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했다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다시 결정한다. 아셨어요? 네. 예. 자, 그리고 정부가 결정을 했으면 당연히 납세자한테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청구서를 보내야 돼요. 이때 보내는 청구서가 고지서예요. 이때. 자, 그래서 이렇게 고지서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징수라고 하느냐면 보통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징수. 일반적인 징수 방법이다. 그래서 무슨 징수라고 한다? 보통징수라 그래요. 일반적인 징수라 그래서. 그래서 고지서는 세금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고지서라는 것은 법적으로 청구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서류를 보낼 때 청구서의 효력이 있는 서류는 고지서밖에 없어요. 안내문을 보낸다거나 통지서를 보낸다거나 이러한 것들, 영수증을 보낸다거나 그건 청구서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다고요. 근데 고지서만큼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어요. 그리고 고지서는 누가 보내는 거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청구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고지서가 다 나와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도 뭘로 보내요? 고지서예요. 전기요금도. 수도요금도 뭐고요? 고지서예요. 건강보험료도 고지서고 국민연금도 고지서예요. 과태료도 고지서고 벌금도 다 고지서예요. 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내시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청구하니까 그래요. 세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계산할 때 계산했다면 그때는 청구를 해야죠. 그때 보내는 게 뭐예요? 고지서다. 그래서 고지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청구할 때 쓰는 방식이다. 그래서 보통 징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건 보통 징수에 의해서 징수합니다라고 하면 뭘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말해요?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이라고 알고 계시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대신 고지서가 아닌 그냥 영수증, 안내문, 통지서 같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적십자회비 같은 경우 있죠. 생긴 건 고지서처럼 생겼는데 잘 뜯어보세요. 어느 곳에도 고지서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십자회비는 강제로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택사항인 거예요.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적십자회비인 거예요. 근데 재산세는요. 반드시 내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보내는 거예요? 고지서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징수 방법은 하나는 신고납부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보통 징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라고 할 거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고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원칙은 신고납부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고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원칙은 신고납부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합니다. 아시겠죠? 재산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고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 납세무가 성립하고 원칙이 보통 징수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보통 징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고지서 보내겠습니다 이 말. 예외적으로 보통 징수입니다 이 말은 신고 납부 안 했기 때문에 고지서 보내겠습니다 이 말. 아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지서에는 뭐가 적혀 있느냐. 언제까지 내라고 해서 납기가 적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한은 두 개로 외우셔야 돼요. 하나는 법정 기한을 외우셔야 되고 또 하나는 고지서상 납부 기한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은 다 법정 기한.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다 무슨 기한을 외우셔야 돼요? 법정 기한을 외우셔야 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처음부터 고지서 봤죠? 네. 고지서상 납부 기한을 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1, 2월 과정이 끝나면 다시 이걸 봐보세요. 아, 이 말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기한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안 냈어요. 그러면은 해당 지자체나 세무서에서는 다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또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마지막에 가서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고지서예요. 서류로 보냈죠? 그래도 안 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직접 집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압류가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안 내면 최종적으로는 매각 절차까지 들어가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공매라 그래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 세금의 집행 절차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아시겠죠? 네, 쉬었다 갑니다. 지우지 마세요.